한국 고대 명상 백두산의 산신령 첫 번째 이야기. 백두산 화산 폭발이 염려된다는 오해십니다. 천년을 주기로 백두산이 폭발하는 국내 역사 자료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은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백두산 화산 폭발은 북한의 얼음장 도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해를 초래할 것임을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백두산과 천지의 웅장함과 대칭되는 산신령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백두산 모습이다. 하늘의 소리, 관임을 얻고 3년 동안 수행에 매진한 후 첫 서울 나들이다. 그동안 수련 중 의문스러웠던 여러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책으로 발표하고자 인사동의 초롱출판사로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리고 교정과 함께 출판하고자 내친 걸음이다. 한동안 뜸했던 설릉역 근처에 김 선생님 댁을 모처럼 방문하였다. 그분의 지도 아래 무려 10년 가까이 생식으로만 하루를 보냈던 지난날이 떠올라 어이없지만 그분 역시도 스승 중에 한 분이다. 스승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필자의 이름을 밝히자 작은 철문이 열린다. 그리고 거실로 향한다. 서울에서 이만큼 기획 파장이 강한 스승이 없다. 그래서 전국의 수행자들이 기수행과 함께 두정의 백회를 개할고자 불원천리 내방한다. 월회비는 받지 않지만 스승이 판매하고 있는 생식가루를 한 달 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손의 팔목에 있는 맥을 한의사처럼 진맥하여 4통을 구입해야 하는데 오행의 상생과 상극으로 생식을 조제한다. 김춘식 원장의 오행생식 이론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현맥인 간맥이 나오면 간에 해당되는 오행상의 목의 생식과 수생목의 수에 해당되는 생식, 그리고 금극목의 금에 해당되는 생식, 그리고 심포삼초에 해당되는 생식으로 처방한다. 30년 전에 한 통 가격이 5만원 정도였으니 꽤 비싼 편이다. 매 식사 때마다 4-5스푼의 생식과 우유로 식사를 대신한다. 물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오징어로 간식을 대용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생으로 된 음식을 강조한다. 살아있는 발아하는 곡식으로 만든 생식은 화식보다 6배의 기를 생산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스승 앞에서 1시간 이상 무언의 명상 수련을 진행하면서 백회혈의 개혈시 일을 조율한다. 일반적으로 단전의 축기가 되는 1년쯤으로 진행하지만 단전의 기를 모을 수 있는 축기가 가능할 때는 6개월 뒤에도 가능하다. 필자는 먼 거리 부산에서 왕복하는 관계로 4개월 만에 백회를 열었다. 하지만 백회혈을 개혈한 수행자 역시도 매끼 생식가루를 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년을 생식하면 경성할 수 있음을 스승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시작한 생식이지만 3년이 지나도 별스런 변화가 없다. 그래, 근기가 높은 이들은 3년이지만 나처럼 근기가 낮은 수행자는 2배로 걸릴 거야 하며 시작한 생식 수행이 7년째 되면서 탈모와 치아의 빠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수련으로 불로불사의 신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하며 부르짖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백회의 계열만으로 신선이 드는 길이 아니구나 하며 뉘우치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그렇지만 당장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위장의 기능이었다. 적은 양의 생식가루와 우유 마심은 위장의 기능을 정상으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하루 3번 먹는 일반적인 매끼 식사는 위장을 부담시키고 통증을 수반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침과 저녁은 밥 반 공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찬물로 식히는 동해 보감의 음양탕으로 대류 현상을 유도했다. 점심에만 정상적으로 밥과 반찬을 먹기 시작했다. 생식가루 대신 화식으로 먹으니 처음에는 위장이 거북하였지만 차츰 편하여졌다. 그때 시작한 아침과 저녁에 뜨거운 물에 삶은 밥과 차가운 물 섞임의 대류 현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한다. 필자는 새벽 3시경 깨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은 5시경에 밥을 삶아서 조금 먹는다. 저녁은 소식을 위주로 하지만 위장이 거북할 때는 음양탕으로 밥을 삶아서 조금 먹는다. 음양탕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이 권하였던 복통시에 먹는 단방약 처방이다.
음양탕에 삶은 밥은 배가 고플 때는 한 끼의 식사로 유용하지만 위장이 거북할 때면 소화제로 대체 효능이 탁월하다. 하지만 생식은 곤란하다. 영양실조로 인하여 말년의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 필자가 등산 중 미끄러져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엑스레이 판독 시 척추뼈의 색깔이 80세 노인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10년간의 생식 복용이 영양실조를 가져온 탓이다. 석가부처도 향락과 고행을 나무란다. 수행자들이여, 세속을 떠난 자가 마땅히 피해야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두 극단인가? 하나는 삶을 향락에 맡겨 향락과 욕정을 일삼는 것이니 이는 타락하고 관능적인 것이며 저속하고 수치스러우며 무익한 삶이다. 또 하나는 고행을 일삼는 것이니 이 또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 두 극단을 피함으로써 열에는 중도의 지혜를 얻었으니 이 중도로 깨우침과 지혜의 귀를 열고 고요와 선정과 무상정득정각인 열반에 드는 것이다. 김 선생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40년 전 그 당시에는 선도 수행의 일기를 집필하면서 전국의 수행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집필하는 선도 체험기가 무려 100편이 넘었다고 하니 놀라운 저술가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방문시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다. 저술하는 내용 중에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 얄미운 방문객을 지적한 탓이다. 그래서 필자의 손에는 선물꾸러기인 부산자갈치의 마른 멸치가 한 박스 준비 중이다. 예전과 다름없이 선물을 준비하고 큰 절을 한다.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는 스승의 모습에서 강한 빙의령의 침입이 마음에 거슬린다. 가슴을 파고드는 빙의령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 영이 내뿜는 기의 파장이 매섭도록 강하다. 강하다 못해 곧 부러질 것 같은 압박감에 스승과 마주 대면하기가 거북해서 머물러기가 싫다. 내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관악산 등반을 약속하며 자리에 일어섰다. 하지만 벌써 빙의령은 내 가슴에 파고든다.